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방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로 한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헌재가 모레 3월 10일 오전 11시에 탄핵소추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4051번님 4대4 예상하셨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합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환영합니다. 5264번님 대권 주자들 마치 탄핵 인용된 듯 설치지 마시고 외교력을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8408번님 탄핵 후 어디 붙을까만 신경 쓰고 국회에서 민생 문제조차 논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탄핵감이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입니다. 청취자분들의 글 중에 클라이맥스는 2769번님 글입니다. 과연 서민들은 사드, 롯데, 탄핵, 대선 관심 있을까요? 서민들은 사드든 뭐든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뭔들 보이겠나요? 서민은 그런 겁니다. 여유 있는 윗분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권력에만 욕심을 부리고 서민들의 정세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서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사드, 롯데, 탄핵, 대선 이슈에도 묵묵히 먹고 살기 위해 피와 살을 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걸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알면서 못하는 건 무능한 건가요? 무식한 건가요?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네요. 네, 그 야구 대표팀이 그제 WBC A조 1차전에서 예. 그 이스라엘의 1대2로 진 데 이어서 예. 그 어제도 네덜란드에 0대5 완패를 당했는데요. 네. 그 조 2위까지 주어지는 그 2라운드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네. 그 네덜란드가 대만과 이스라엘의 연패를 당하고 네. 우리나라가 내일 대만을 이기면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지만 그 네덜란드가 그 조 최강인 걸 감안하면 그 가능성이 그 크지 않습니다. 야구 대표팀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네, 일단 그 메이저리그 추신수와 김현수, 박병호 등이 소속팀 반대와 그 부상 등으로 그 뽑히지 않으면서 네. 전력이 역대 최악체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유계약 선수 몸값 합산액이 무려 334억 원에 달하는 그 이대호와 최영우, 김태균 그 중심 타선이 두 경기에서 17타수 2안타에 그쳤고 네. 투수들도 그 자신 없는 피칭을 펼치면서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한테까지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김태균 선수가 네덜란드전을 앞두고 그 애국가가 나올 때 예. 그 모자를 벗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경찰야구단 이대원 선수를 따라서 그 거수 경례를 했는데요. 그 네티즌들이 아무래도 국가대항전에서 그 진지하지 못한 행동 아니었냐고 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부 조치가 이제 문화, 경제에 이어 스포츠까지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유탄을 맞았는데요. 네. 그 대표팀이 이번 달 23일에 중국 창사에서 중국과 그 아시아 최종 예선 6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 원래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었는데 예. 중국 정부가 그 지난 1월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중단시키면서 무산됐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귀국길에 올라야 하고 네. 그 원정 응원당 규모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좀 심한가요?
네, 그 웨이보만 보더라도 그 중국 팬들이 그 그리고 한국 축구에 대한 그 반항 감정까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경기가 열리는 창사 호롱 스타디움에 예. 그 5만 5천석을 수용할 수 있는데 예. 또 그 중국 응원단이 가득 찰 전망이고요. 또 앞서 그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2004년에 그 같은 장소에서 중국과 올림픽 예선을 치렀는데 당시에 그 우리나라 여성이 그 중국 관중석에서 날아든 볼트를 맞고 피를 흘린 일도 있어서 또 이번에도 안전상으로 그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이죠. 마라도나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네, 그 마라도나가 15일에 수원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그 조추첨 행사에 그 참석할 예정인데요. 네. 그 20세 이하 월드컵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네. 수원 등 6개 도시에서 열리고요. 또 피파 홍보대사 격인 마라도나가 그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시절 이후에 그 22년 만에 방한하게 됐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를 이렇게 듣다 보면 미국이나 이런 외국 선진국의 스포츠 중계와 조금 다른 것들이 뭐냐면 즐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해설하시는 분이나 아나운서 분들이 지고 있더라도 경기를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반드시 승부와 연결지어서 해설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국가대항전 같은 경우를 중계를 하다 보면 네. 좀 애국 중계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 좀 편향적인 해설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또 뭐 이용표 해설위원이라든지 축구 쪽에서도 좀 쓴소리를 할 때는 하고 조금은 달라지고 있지만 네. 여전히 또 그런 애국 중계에 대한 좀 불편한 시선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럽 프로 축구 경기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소식 하나 전해 주시죠. 네, 그 유럽 클럽 대항전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이 오늘 열렸는데요. 네. 독일 바이에른 뮌헨이 잉글랜드 아스널을 5대1로 대파하고 예. 그 1, 2차전 합계 10대2로 8강에 진출했고요. 예.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도 그 이탈리아 나폴리를 제치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여자 배구, 그다음 남자 배구 시즌이 끝났나요? 한국 시리즈가? 그 남녀 프로배구의 정규 예. 시즌이 끝났는데요. 예. 그 남자 프로배구의 경우에는 그 대한항공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여자는 흥국생명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공교롭게 그 양 팀의 연고지가 인천이거든요. 인천이죠. 예. 그래서 또 인천에서 같이 동반 우승을 차지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그 구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배구나 남자 배구가 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배구가 그래도 프로 V리그로 그 전환을 하고요. 네. 최근에 그래도 그 TV 시청률이 1% 정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스포츠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수치라서 네. 최근에 그래도 배구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프로야구가 또 국민 스포츠로 또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김연정 선수가 터키에서 뛰는 모습도 가끔 보고 TV로 중계되고 하던데 배구나 농구 이런 구기 종목이 좀 활성화되어서 우리나라도 좀 즐기는 그런 스포츠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예,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새롭게 모신 한 분 또 오셨습니다. 칸타퍼블릭의 이향훈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탄핵 선고일 10일 카운트다운 시작됐고요. 오전 11시로 그렇게 정해졌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두 분 중에서 편하시게. 예, 말 그대로 어쨌든 이제 사실 꽤 긴 기간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탄핵 문제가 네. 마무리된다는 거죠. 예. 이게 국회가 그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게 작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예. 3개월 그렇죠.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는 뜻이고 그 네. 결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처음 맞는 상황을 맞이하거나 내지는 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예. 두 가지 중에 이제 그 결론이 내일 모레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상일 대표는 예상을 하신다면? 글쎄요, 제 개인의 예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네. 저는 저는 그 주목해서 본 부분 뭐냐면 박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단 측의 어떤 논리적인 방어들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 제기된 이제 의혹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심판 내지는 특검의 전체적인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결국 내용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었나.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뭐 여론을 가지고 헌재가 판결을 내리지 않겠지만 네. 탄핵의 어떤 인용 가능성이 좀 많게 그렇게 보여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데뷔하시는 우리 이양훈 본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탄핵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선고를 할 건가 어떤 네. 결과가 나올 건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뭐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이제 결과는 뭐 지금 이상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용 쪽이지 않는가 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 두 분이 말씀하시고 또 예측하시는 것처럼 60일 후가 대선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일. 5월 9일쯤 되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날짜 자체가 또 예. 60일에 맞기도 하고 그 예. 전주가 아마 석가탄신이 될 겁니다. 예. 수요일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5월 9일 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 가정한 겁니다만 네. 네, 대통령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인용이 되든 뭐 기각이 되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대통령 하야 카드가 살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 시점에는 결론이 내려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뭐 하루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그동안 이제 대통령 측이 그동안에 대한 의혹들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게 하야라는 거는 결국 헌재가 그런 인용으로 결론 낼 거라는 걸 전제하에 그 자체를 뭐 거부하거나 예. 내지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은 결국 끝까지 그 결론에 대해서 내가 자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하야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9307번님도 정치인들은 민생 외쳤던 분들이 대통령 자리에만 연연합니까? 현재 민생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계시는 분들 이라고 모르고들 계시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들이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경제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서 이 탄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문제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탄핵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게 사실인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우리 이양훈 예. 대표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지난주 이제 금토일에 조사를 해서 네. 뭐 일요일 저녁 내지는 그 월요일자 신문에 이제 그 탄핵 관련된 조사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이제 조선일보 결과들을 보면 네. 뭐 두 신문이 약간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한 75% 내외 정도로 네.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칸타 퍼블릭 여론조사하고 같이 한 게 보면 탄핵 73.3%, 반대 19.9%, 무조건 승복 50.6%, 반대 44.6%. 이게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번호 걸기, RDD를 통해서 전화 면접을 실시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이 이게 참 7.7%예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 경우에도 보시면 응답률은 16.6%인데 좀 높죠. 데일리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4.4%입니다. 그죠? 이게 유의미합니까? 이제 사실은 응답률은 그 조사를 의뢰받은 적격자 중에서 네. 얼마나 응답을 해줬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죠. 원론적으로는 응답률이 높은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응답률이 뭐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네. 이제 조사 시기라든지 뭐 질문의 길이라든지 네. 뭐 그날 또 뭐 날씨가 좋아서 뭐 외부에 나가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응답률이 일단 계산하는 방식들도 조금 차이는 있고요. 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차이가 있냐 없냐라는 건데 이제 한간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뭐 100명 중에 뭐 한 명만 응답한 걸 가지고 뭐 국민 여론을 할 수 있겠냐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하면 응답률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대표성 있게 추출하려고 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조사 결과들은 뭐 이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종합해 보면 이제 탄핵 찬성, 대통령 파면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반대 여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사님? 초기보다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예. 지난 연말 연초에 발표됐던 여론조사들에서는 예. 탄핵 찬반 여론들을 이렇게 물었을 때 예. 뭐 80% 이상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여론은 그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탄핵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네.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내지는 예. 이제 뭐 탄핵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하고 결합되면서 아마 좀 위축됐던 그 이제 보수층 또 네. 과거 이제 뭐 자의 보수라고 하는 예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금 결집하면서 예. 최근 지금 두세 가지 여론조사 설명하셨습니다만 예. 한 이제 뭐 저 찬성 여론 자체가 한 70% 초반대로 좀 줄어드는 흐름이 있고요. 네. 또 그만큼 뭐 20%를 넘는 숫자가 네,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큰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네. 초창기의 그 어떤 충격파에서는 좀 벗어나면서 보수층도 일부 결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 렐링별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나요? 요점을 우리 이양훈 대표께서. 예, 뭐 탄핵 여론은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예. 같은 방식으로 지난 연말 이제 12월 30일에 이제 조선일보하고 칸타퍼블릭이 했던 조사 결과 예. 비교를 하면 탄핵 반대 의견이 한 7% 포인트 정도 예.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재에도 연령대별로는 온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네. 젊은 층의 반대 강도가 더 강하고 네. 고령층으로 갈수록 제 말을 잘못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탄핵 찬성층이 이제 젊은 층일수록 강하긴 하지만 예.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찬성적으로. 좀 더 높은 편이고요. 네. 이제 특히 그 박 대통령의 뭐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네. 이 조선일보 결과를 보면은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60%고, 예. 뭐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28%로, 예. 탄핵 찬성 의견이 이제 압도적인 걸 볼 수 있죠. 예. 이양훈 부장이 보시기에 이 경북이나 대구 지역에서 정말 7.7%의 응답률을 가지고 탄핵이 조금 아니면 뭐 뚜렷하게 기각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이 막상 탄핵이 되고 나면 그리고 지역을 한번 이렇게 도시게 되면 그 숨어있던 보수층들의 결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수층하고 예. 탄핵 반대층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역시 이제 그게 또 뭐 차기 대선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제 대선에서 보수 쪽 후보를 찍을 거냐 이거하고는 탄핵 반대하는 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네. 보수층에서도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인식들은 강하죠. 근데 이제 그게 곧바로 뭐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네. 뭐 내가 뭐 진보 측으로 뭐 변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일 대표 보시기에 지금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혁명 이외엔 다른 방법 없다.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이런 섬뜩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다 대한민국 두동강 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아마 워낙 이걸 탄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흐름들이 좀 강해졌고 거기에 네. 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말려야 될 정치인들이 더 적극 개입을 하면서 네. 뭐 마치 이런 어떤 탄핵 자체를 뭐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 정치적인 판단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일부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 결론이 나왔을 때 네. 과연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냐는 극렬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우려할 상황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이 문제들을 좀 정치권부터 먼저 이렇게 이 탄핵의 결과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에 대한 문제들을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051번님 문제는 탄핵이 돼도 뚜렷한 대통령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 칸타퍼블릭의 이양훈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